요즘 유독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예전보다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쉬어도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하루 이틀 쉬어도 쉽게 가시지 않고 특별히 큰 지출이 없는데도 돈이 늘 빠듯하게 느껴지고 집안 분위기까지 괜히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뭔가 흐름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시기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흩어졌다, 기운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을 다스리기 위해 눈에 보이는 생활 습관과 물건을 통해 기운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늘 몸과 함께 움직이며 기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반지였습니다. 반지는 단순히 손가락을 꾸미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손은 예로부터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왔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장기, 다른 감정, 다른 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반지는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조절하는 도구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옛 문헌을 보면 반지는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몸을 보호하는 물건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은 오래전부터 기운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재질로 여겨졌습니다. 금은 쉽게 변하지 않고 부식되지 않으며 무게감이 있고 차분한 기운을 지닌 금속입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예로부터 금은 재물, 안정, 지속, 보호를 상징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기운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시기에 금을 몸에 지니는 것은 기운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가 되면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가 더뎌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기운이 쉽게 빠집니다. 이럴 때 예전 사람들은 무리하게 뭔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방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지 착용이었습니다. 반지를 착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평소에 덜 사용하는 손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입니다. 기운은 늘 쓰고 있는 쪽보다 상대적으로 쉬고 있는 쪽에 더 오래 머무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손가락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왜 반지를 아무 손가락에나 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은 생명력과 체력, 그리고 간의 기운과 연결된 손가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평소 피로가 쉽게 누적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술이나 기름진 음식에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 엄지의 기운이 약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에 아주 가는 금반지를 착용해 기운을 살짝 보완해주는 방식을 권했습니다. 너무 굵은 반지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존재감보다는 흐름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지손가락은 심장과 혈액순환, 그리고 판단력과 관련된 손가락입니다. 긴장을 잘하고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결정을 앞두고 늘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이 검지의 기운이 불안정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검지 끝마디 쪽에 가는 반지를 착용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판단이 또렷해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현대적으로 보면 손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이 심리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과도 연결됩니다. 중지손가락은 위장과 소화 기능, 그리고 삶의 중심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먹고 나면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늦고 속이 막힌 느낌이 자주 드는 분들은 이 중지의 기운이 흐트러졌다고 보았습니다. 중지는 손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전체 기운을 정리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지의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몸의 균형뿐 아니라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약지손가락은 폐와 기관지, 그리고 인간관계와 화합을 상징하는 손가락입니다. 감기나 기관지 문제를 자주 겪는 분들뿐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소진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약지는 다른 손가락보다 근육이 약하고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 손가락에는 가는 반지보다는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기운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신장과 배출, 그리고 재물의 출입과 연결된 손가락입니다. 손발이 잘 붓고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이 새끼손가락의 기운이 약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에 적당히 굵은 금반지를 착용해 기운의 새어나감을 막아주는 방식이 권해졌습니다. 이제 재물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물운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손가락은 바로 약지 손가락입니다. 약지는 화합과 결속, 그리고 집안 전체의 흐름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능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관계와 신뢰, 그리고 환경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이 약지의 의미와 깊이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스스로 사는 것보다 배우자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선물해 주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돈이 안정적으로 쌓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집안들을 보면 부부 간의 신뢰와 역할 분담이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운 반지에는 반드시 화려한 보석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금 자체가 지닌 안정과 축적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지 안쪽에 두 사람의 이니셜이나 번영, 안정, 지속 같은 짧은 염원 문구를 새기는 것은 마음을 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반지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서양에서 결혼 반지를 약지에 끼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약지는 다른 손가락들과의 연결성이 높아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전체 손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약지는 결합과 약속, 지속과 번영을 상징하는 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반지는 어디에 끼느냐만큼이나 언제 끼고 언제 정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반지를 한 번 끼면 평생 끼는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지도 옷처럼 상황과 시기에 따라 바꿔야 하는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 예를 들면 이직을 했거나 사업을 시작했거나 큰 병을 앓고 난 뒤 혹은 집안의 중요한 일이 지나간 뒤에는 기존에 끼던 반지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반지가 나쁜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그 반지가 담고 있던 기운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물운이나 건강운을 위해 착용하는 반지는 늘 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 해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이 과도하게 몰리면 오히려 답답함이나 정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반지를 빼두거나 몸이 유독 피곤한 날에는 하루 이틀 정도 쉬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관리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반지가 자주 손에서 빠지거나 이유 없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면 그 역시 하나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억지로 끼고 있기보다는 지금은 이 반지가 맡은 역할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재물운을 상징하는 약지 반지의 경우 너무 오래 끼고 있으면서 표면이 많이 긁히거나 변형되었다면 이는 재물의 흐름이 막히거나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와 겹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반지를 깨끗이 세척하거나 잠시 쉬게 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담은 반지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반지는 붙잡는 물건이 아니라 흐름을 점검하게 해주는 물건입니다. 언제나 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상태에 맞게 관리하고 조율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마다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흐름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 같다. 요즘 내가 딱 이 상태다라고 느껴지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반지운 혹은 재물운이라고 한번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실천 포인트를 남겨두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확인해 보셔도 내 기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번영과 평화 그리고 부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